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저에게 애인이 생겼는데요. 제 애인은 바로 제가 일하는 공장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 여자분이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저도 사장님과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을 한 거겠죠?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이에요.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용으로 들어가는 각종 가구를 만들고 있어요. 공장은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 원래 집은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많이 주는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최근에 이 공장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 사실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기는 했어요. 제가 조금 힘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웠는지 제 직업이 변변찮은데도 여자친구는 저하고 계속 잘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지키겠냐고 잔소리만 실컷 듣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고요.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여자친구는 그런 제가 뭐가 좋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렸는데요. 여자친구 부모님께 받았던 대접에 저는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었어요. 변변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왔어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요. 영업직으로도 일을 해봤죠. 배달 일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꾸준히 오래 할 만한 일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체격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아픈 일 없이 몸으로 하는 일을 찾아보다가 공장에서 가구를 제조하는 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경기도에 있는 공장이라 숙소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편하겠더라고요. 숙소에서 지내면 공장 통근하기도 편할 테고요. 여자친구랑도 헤어져서 굳이 서울에서 지낼 필요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월급이 꽤 괜찮았어요. 저는 구직 사이트에서 이 일자리를 발견하고 덜컥 지원을 해버렸고 면접까지 봐버렸죠. 큰 규모의 공장은 아니어서 사장님하고 직접 면접을 봤는데요. 특이하게 공장 사장님이 여자분이더라고요. 50대나 60대 초반처럼 보이는 사장님은 면접 볼 때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냐, 체력이 좋은 편이냐 하는 질문들이요. 특별히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었고요. 제가 힘쓰는 건 자신 있다고 하니 시원시원한 게 마음에 든다면서 일을 해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면접을 본 다음 주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몸으로 하면 되는 일이다 보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공장 선배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었어요. 삼촌이나 아빠뻘쯤 되겠더라고요. 그분들도 갑자기 들어온 젊은 직원이 반가우셨는지 저에게 잘 해주셔서 적응도 금방 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구 공장이다 보니 무거운 목재들을 다룰 때가 많은데요. 힘 좋은 제가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들 힘이 장사라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죠. 그 모습을 사장님이 보시고는 무척 흐뭇해하셨고요. 그렇게 힘자랑하듯이 일하는 저를 보고는 흐뭇해하는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사장님의 표정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저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느낌이요. 설마 했던 저의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죠. 점심시간쯤 사장님이 문자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오늘 퇴근 후에 사장실로 들르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신경이 쓰여서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잘 잡히지를 않았어요. 내가 혹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를 자르려고 하는 건가 하는 등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었고 다른 분들은 다 일을 정리하고 퇴근하셨죠. 저는 혼자 쭈뼛거리면서 사장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자 사장님은 반겨주시면서 사무실에 놓인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일 끝나고 남으라고 한 건지 너무 궁금하고 조마조마했는데요. 사장님은 제 앞에 앉으셔서는 일은 할만하냐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죠. 저는 일하는 게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공장 직원분들도 다들 잘해주시고 재밌다고 답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회사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차 부르셨던 거더라고요. 공장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긴장이 싹 풀리면서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천천히 사장실도 둘러보고 사장님도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나이에 비해서 잘 꾸미고 다니시는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늘씬하신 편이었고요. 그날도 멋진 원피스에 구두를 신으셨는데 뒷모습만 보면 아가씨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많이 쫓아다녔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사장님이 저녁은 어디서 먹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사다 놓고 먹거나 아니면 번화가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온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은 젊은 사람이 밥을 잘 먹어야 회사에서 힘을 잘 쓸 텐데라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공장에 결혼을 안 한 직원은 저 혼자였는데요. 다들 가정이 있으니 집에 가서 저녁을 해결하셨지만 저는 아직 미혼이니 혼자서 저녁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공장에 잘 적응도 하고 열심히 일해주는 게 고맙고 대견하다면서 평일 저녁에는 자기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매일 먹는 저녁인데 밥 한 공기만 더 놓으면 된다고요. 저는 안 그래도 매일 사 먹는 저녁에 질려가던 참이었거든요. 집밥 생각이 자주 나고는 했는데 사장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사장님께 너무 고맙다고 제가 식비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사장님은 식비는 됐고 다른 걸로 보답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공장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보다 했죠. 아무튼 나중에 어떻게든 사장님께 저녁값을 해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그날 당장 사장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사장님 집은 회사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한적한 곳에 단독주택 한 채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물어봤죠. 사장님 댁에서 저녁을 먹는 건 너무 좋은데 다른 가족분들이 불편해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자기는 혼자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가족이 없으니 불편한 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인 것 같았어요. 사장님 집은 확실히 여자가 사는 집이라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화장품 냄새가 은은하게 났고요.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들이 여자가 사는 집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사장님은 잠시 기다리라면서 저녁을 금방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안을 살피면서 사장님이 저녁을 준비하시는 동안 남자가 해줄 일이 있을까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땅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방으로 가서 사장님 식사 준비하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은 오늘은 그냥 식탁에 앉아서 편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뻘쭘하니 식탁에 앉아서 사장님의 말동무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고요. 사장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젊어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은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고요. 원래는 가구 디자인하는 일을 젊어서부터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가구 공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셨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사장님이 조금은 친근하고 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사장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을 건넸어요. 사장님은 뒷모습만 보면 아가씨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겠다고요. 젊어 보이시고 세련돼 보이신다고 약간의 아부를 떨었죠. 사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많이 좋으신 듯 했죠. 젊은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남자한테 칭찬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저녁이 다 준비가 되었고요. 저는 사장님의 저녁을 처음 먹어보게 되었어요. 된장찌개를 해주셨는데 찌개도 맛있고 밑반찬들도 모두 괜찮았어요. 저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밥을 2공기나 먹게 되었죠. 사장님도 오랜만에 저녁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푸짐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는 저는 설거지라도 하고 가겠다고 했죠. 저녁을 얻어먹었으니 설거지라도 하는 게 도리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저를 보고는 웃으시면서 나중에 와이프한테 사랑받겠다면서 칭찬도 해주셨죠. 사장님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옆에 오셔서는 제 팔이나 등을 만져보시고는 씨름해도 되겠다고 농담을 던지시기도 했고요. 기분이 조금 이상했는데요. 저는 제가 체격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한다고 멋쩍은 웃음으로 답을 했죠. 그러다가 그 순간 문득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설마 나한테 몸으로 봉사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 처음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제서야 사장님의 행동들이나 저녁 식사를 제안해 주신 게 조금은 납득이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혼자서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나이 많은 여자와 연애를 한다는 건 그때까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이어서 조금 난감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사장님의 반응을 조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녁도 먹고 했는데 소화시킬 겸 같이 산책이라도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과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으셨는데 몸매만 봐서는 정말 30, 40대로 봐도 될 정도겠더라고요. 몸에 착 달라붙은 스타일의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장님을 보니 그제서야 사장님이 조금씩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슬쩍 사장님의 의도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녁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데 저는 뭘로 보답을 해드려야 하냐고 물었죠. 그 질문을 듣고는 사장님이 오히려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저녁값을 해줄 생각이었냐고요. 그 질문을 듣고 느낌이 왔죠.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는 느낌이요. 그래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생각한 보답을 해드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사장님은 단번에 제 뜻을 알아채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사장님의 손을 붙잡고 사장님의 집으로 서둘러 되돌아갔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길거리에서 사고라도 칠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도 제 마음을 아는지 바빠진 제 걸음에 맞춰서 빨리 걷기 시작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계속 눈빛을 주고 받았는데요. 어둑어둑한 골목 길가에서 바라본 사장님은 나이보다도 훨씬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사장님의 집에서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제가 유독 체력이 좋은 편이다 보니 간혹 사장님이 버거워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아침이 되었을 때 사장님은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다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공장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는 오늘은 오후에 출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해서 나가보려는데 사장님이 밤새 너무 즐거웠다고 제 뺨에 뽀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와 사장님은 연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남자에게 좋은 장어나 문어 같은 음식들을 저녁이면 꼭꼭 챙겨서 차려주시고는 했고요. 저는 덕분에 매번 든든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식사 후에는 사장님께 좋은 시간을 선물하고는 했고요. 당연히 저도 사장님과의 그 시간이 즐겁기는 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 사장님이 저만 괜찮으면 몇 년 후에 이 공장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최근에 없었다면서요. 결혼 같은 거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지금처럼 연인같이 몇 년만 더 지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이 공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힘 좋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저에게 이 공장을 주고 싶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마땅한 직업이 있거나 추후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 중이긴 한데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공장 사장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고는 한답니다.